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단연코 습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보는 질환은 습진이거든요. 습진 같은 경우는 워낙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잘 낫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피부가 아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물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습진을 4가지 분류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의 의학적인 분류 체계와는 전혀 다른 분류 기준을 갖고 접근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습진이 생기는 원인 자체를 열에 의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했죠. 그래서 얼굴과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쪽에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 열에 의해서 습진이 생기는데 그게 피지 분비가 많이 분비되는 쪽에 피부염 자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과 피부염 자체가 붙어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지루성 피부염이 하나의 캐테고리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캐테고리는 뭐냐면 환경오염이라던가 혹은 유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 인자, 그리고 거기에 만성 피부염의 인자들이 붙어서 어린 시절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어렸을 때 생겨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피부염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병이 뭐냐면 접촉된 인자에 의해서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했죠. 우리가 화장품을 발랐더니 피부가 뒤집어져. 그러면 접촉성 피부염이죠. 뭔가 화학약품에 접촉되는데 피부가 뒤집어져. 그런 경우도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했죠.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은 알레르기 인자에 의해서 쉽게 악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피부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피부염이 뭐냐면 화폐상 습진이라는 피부염입니다.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병기 자체도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는 그런 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화폐상 습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제가 화폐상 습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걸 이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습열이 뭔지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체액 정체가 뭔지도 이해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심 이해가 되죠. 화폐상 습진이라는 게 뭐냐면 체액 정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염이라고 했죠. 체액이라는 게 뭐냐면 몸에 수분이 피부에 저류되는 거거든요. 저류되는 게 중요해요. 정체된 상태에서 저류되는 거. 근데 그게 피부에서 수분이 정체된 상태가 되게 되는데, 화폐상 습진은 크게 2가지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하나는 화폐상 습진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발 같은데 혹은 정강이 같은데 동그란 모양의 습진이 생기죠. 시작은 수포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시작은 작은 목이 물린 상처처럼 보이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똥똥똥똥 상처가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처가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그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작은 상처 하나지만 그게 여러 개 딱딱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점이 3개가 찍혔다고 한다면 그 점은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란 모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화폐상 습진인데 이게 퍼지는 거죠. 마치 빙산 밑에 가라앉은 큰 얼음덩어리 같이 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죠. 아, 내가 이렇게 심한 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무서운 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바로 화폐상 습진인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화폐상 습진이 있어요. 이거는 화폐상 습진 자체가 심하게 나타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피부 질환에서 화폐상 습진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아토피 피부염이 전신으로 퍼지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간혹 한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손발바닥에 수포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도 한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손등, 발등에 화폐상 습진의 경향성을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과 화폐상 습진은 사실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화폐상 습진의 2번째 특징입니다. 다른 피부 질환과 병발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화폐상 습진이 정체된 아토피 상태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지루성 피부염에서도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체액순환 정체는 무슨 피부 질환에서도 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왜 한포진이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화폐상 습진의 손바닥 증상은 사실은 한포진입니다. 한포진이라는 별개의 병으로 보지 말고 화폐상 습진의 손바닥 증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해가 쉽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화폐상 습진은 우리 몸에서 안 생기는 부위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손등, 발등, 몸 다 생기거든요. 얼굴까지도 생기는 질환인데 손바닥에도 생깁니다. 그 양상 자체가 한포진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한포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화폐상습진이 굉장히 잘 생기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화폐상습진 있는 분들이 한포진이 잘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화폐상습진의 경향성을 보이는 분들이 손바닥에 한포진이 잘 생기죠. 지루성 피부염도 마찬가지로 한포진의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화폐상습진이 있는 경우에 한포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포진은 화폐상습진의 손바닥 증상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화폐상습진이 처음 생겼을 때 작은 수포 형태를 생긴다 그랬죠. 조그만하게 수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수포들이 합쳐지면서 큰 동그란 형태의 습진을 보이거든요. 이런 형태가 화폐상습진의 특징인데, 이게 손바닥으로 생겼을 때는 작은 수포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손바닥, 발바닥에는 투명층에 의해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수포가 그 안에 응축되는 형태가 되는 게 바로 한포진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보면 손등에 생기는데, 손등에 생길 때는 화폐상습진이랑 모양이 똑같이 생깁니다. 양상도 똑같고요. 그래서 한포진은 화폐상습진의 한 부류다, 하위 분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한포진 같은 경우에도 손바닥에 체액순환이 정체되어 있는 형태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죠, 몸에 체액이 피부로 나가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게 한포진인 거고, 배출되는 경우는 화폐상습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화폐상습진과 한포진은 병기적으로 보면 체액순환 정체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체액순환을 그죠, 돌려주고 빼주고 말려주고 하면 잘 낫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습진의 분류는 4가지로 한다 그랬죠.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피부염과 알레르기가 붙어버리는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접촉된 인자, 알레르기 인자에서 발생하는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모든 피부 질환에서 그저 말썽을 피우는 화폐상습진이라는 얘기입니다. 화폐상습진은 체액순환 정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토피에도 잘 생기고 지루성에도 잘 생기고 그죠, 접촉성 피부염에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화폐상습진 자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다른 피부 질환에서 체액순환의 정체, 즉 화폐상습진의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조그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한포진 형태도 화폐상습진의 경향성을 보일 수 있겠고, 아토피 피부염도 손등, 발등이나 이런데 화폐상습진의 경향성으로 인해서 한포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한포진이 생기는 분들은 맞습니다. 화폐상습진이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한포진은 손바닥, 발바닥에만 생기니까 사실은 아주 중증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폐상습진은 굉장히 중증 질환으로 이행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포진이 생겼다면 가볍게 한포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화폐상습진의 경향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화폐상습진은 굉장히 심각한 피부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폐상습진과 한포진의 관계, 그리고 습진의 분류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한포진은 화폐상습진의 하나의 서브 분류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체액순환 정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